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빠박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학물리학 확장판 41장 원자물리학 부분을 보시겠어요? 예, 여기서는 원자 모형의 발전 부분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자역학적 원자 모형까지 그 원자 모형의 발전 부분을 보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적인 이제 수소 원자 모형을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서 뭐, 뭐 에너지라던가 뭐 가군동량이라던가 그런 그 수소 원자에 대해서 그런 결과들을 이끌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파블리의 베타 원리 뭐 이런 얘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 X선에 관한 거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에 관한 거 뭐 좀 소개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체의 그 원자 스펙트럼, 그러면은 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와 같이 그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 식으로 모든 파장대에 걸쳐 그 이렇게 나오는 방출 스펙트럼을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는 방출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자, 이제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좀, 온도가 낮은 수소기체에다가, 백색광을 통과를 시키면은, 이렇게, 이, 검은 줄무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선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이제 검은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프라운호퍼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뭐, 수소기체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물질인지 그 분석을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라는 두 종류의 방출 스펙트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 스펙트럼.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해당 파장, 즉 해당 에너지만 쏙쏙 그 빼먹어가지고 흡수해버려가지고 그 검은 선이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기체 원자 스펙트럼은 원자 모형의 발전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다음은 원자 모형의 발전인데, 뭐 가장 초창기에는 그냥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정말 물리적으로 물질을 계속 쪼개나가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게 바로 원자죠, 원자. 그런데 톰슨이 이제 음극선 그 일단 유리관 안에서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고, 그랬더니 이제 음극에서 뭔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제 안에다가 어떤 이렇게 타겟을 넣으면은
거기에 이제 음극선이 부딪혀가지고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가. 그러니까 아, 음극선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직진한다 라는 걸 일단 알았고, 그 다음에 전기장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양의 방향으로 그 방향이 어, 변하죠. 편향되죠. 그리고 자기장에 의해서도 방향이 편향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음전하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음전하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물레방아 같은 거를 놨더니, 물레방아, 그러니까 그 바람개비 같은 걸 놨더니 바람개비가 음극선에 맞아가지고 뱅글뱅글 돌아요. 그럼 이건 회전을 한다는 거는 음극선이 그 질량도 갖고 있다라는 걸 말하죠. 음전하에 질량도 가진 입자다. 톰슨이 음극선 실험 통해서, 그래서 그 입자를 톰슨이 전자 일렉트론이라고 명명을 했죠. 그래서 이 전자가 원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전자가 원자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원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 생각했는데,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인 전자라는 것이 원자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자의 성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걸어요. 그런데 뭐 전기장만 걸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런 실험들을 계획을 해가지고 톰슨이 전자의 질량과 전해량의 비율, 비전하를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비전하를 측정을 했고, 근데 이제 톰슨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톰슨은 어, 전하량 따로, 질량 따로 측정은 못하고 비율까지만 측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과학자인 밀리컨이 이제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전자의 전해량을 측정하는 데 성공해요. 그래서 전자의 전해량이 1.60 곱하기 10-19 쿨롬. 그럼 이제 톰슨이 측정한 비전하고 하면은 전자의 질량도 아시겠죠? 9.11 곱하기 10-31 킬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어, 원자 속에 전자가 있다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톰슨이 이제 원자 모형을 만들었는데, 어, 일종의 그 푸딩 모형. 그래서 푸딩 안에 그 건포도처럼 전자가, 음전하인 전자가 들어있고, 그럼 양전하는 이제 요 연속 연속적으로, 양전하는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관측 결과가 양전하를 이루는 입자는 발견을 못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누가 봐도 빈약해 보이는 이론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 실험 결과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러더포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는데, 그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설명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양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해 있다. 그 푸딩에서 그 뭐 건포도 같은 그런 거가 이제 전자에 해당되고, 이제 나머지 내용물들이 이제 양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한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러더포드. 자, 러더포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는데, 알파 입자는 전에도 말했지만 이거
헬륨 원자핵이에요. 전자 두 개를 잃어버렸으니까 양전하를 띄고 있고, 그래서 꽤 무거워요. 꽤 무겁습니다. 그래서 톰슨의 원자 모형대로라면은 뭐 조금 꺾이면서 대부분 직진해요. 근데 톰슨의 원자 모형과는 달리 실제 실험해 보니까 뭐 거의 이렇게 되돌아오다시피 이렇게 크게 꺾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러더퍼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중심부에 알파 입자도, 그러니까 헬륨 원자핵도 꽤 무거운 편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 있다. 즉 그 핵, 원자핵의 존재를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부터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러더포드가 양성자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톰슨은 이제 음전하를 띤 전자가 원자 안에 들어있다. 러더포드는 양전하를 띤 양성자가 원자 안에 들어있다는 거를 이거 러더포드가 발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원자 안에 중성자도 있다는 거는 이제 러더퍼드의 제자인 체드익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묶여가지고 원자 핵을 이루고 있다. 예, 여기까지 알아냈죠. 아유, 대단하죠. 근데 이제 러더퍼드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태양계를 떠올렸어요. 태양 주위를 행성들이 뱅글뱅글 돌듯이 원자핵 주위를 전자들이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 이런 원자 모형을 생각을 했어요. 멋있죠? 뭐 원자가 대충 크기가 한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 되고, 원자핵은 굉장히 작아요.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원자 대부분은 텅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그 텅 빈 공간을 막 전자들이 막 싸돌아 다니는 거예요. 자, 이게 러더포드 원자 모형 멋있어요. 근데 멋있는데 이렇게 막 전자들이 궤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자기파가 방출이 돼요. 그러면서 전자가 에너지를 잃으면서, 그러니까 점점 궤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반지름으로 원운동을 한다면 이런 일정한 반지름으로 계속 돌 수가 없어요. 일정한 반지름으로 계속 돌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점점 줄면서 나중에 원자에게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면은 원자의 부피가 확 줄겠죠. 그러니까 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원자의 안정성에 모순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차저차해서 안 줄고 계속해서, 아니 뭐 줄든 안 줄든, 아니, 안 줄고는 아니고, 이게 이제 반지름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것이 예상이 돼요. 근데 실제 실험에서는 선 스펙트럼이 관측돼요. 자, 이걸 설명하지 못했죠. 자, 이런 것들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이 되겠어요. 예, 이러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이 등장하는데, 사실 보호의 원자 모형은 수소 원자만 그냥 운빨로 잘 맞고 다른 데는 적용하기 되게 힘들고. 자, 그래서 보호가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도입을 해요. 첫 번째는 양자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 양자 조건에 따르면은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은 반지름이 안 줄고 계속 원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좀 별로죠.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냐면 이제 어, 전자의 물질파가 원궤도를 따라 정상파를 이루는 경우.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정상파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정상파가 됐죠. 그래서 원둘레면은 2파이 r 그게 정상파의 파장의 정수배. 그러니까 요 그림은 이제 정수 n이 3에 해당되는 예예요. 3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이제 드브로이의 물질파 조건에 따르면은 어, 운동량 P분의 H, 운동량 P는 MV, 그래서 MV분의 H, 그래서 뭐 2파이 R MV는 NH 또는 뭐 R MV가 이게 각운동량이니까 각운동량은 H 나누기 2파이, 즉 H바 그거의 정수배다. 그래서 전자의 각운동량이 그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그래서 전자의 각운동량이 양정화되어 있다. 이게 보호의 원점의 첫 번째 조건, 양자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정말, 뭐랄까, 뭐 허술하게 짝이 없죠. 허술한 거 초성이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의 에너지도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생각인데, 그래가지고 전자의 에너지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가 어,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 차이만큼의 광자를 방출한다 이거예요. 반대로 이제 이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흡수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렇게 천이 혹은 뭐 전이 트랜지션 하게 되죠. 이렇게. 자, 이거를 그러니까 따라서 광자의 에너지는 그 상태의 에너지 차이와 같겠죠. 이거를 이제 보호의 진동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디어도 꽤 스마트하고 괜찮아요. 진동수 조건. 양자 조건은 거듭말하지만 아주만 빈틈투성이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계산은 수소원자에서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의 그 전기력이 90 역할을 하죠. 그래서 K 양성자의 전하량 플러스 2, 전자의 전하량 마이너스 2 절대값 취하면 K R제곱분의 2제곱 이게 전기력 이게 90력 N 곱하기 90가속도 R분의 V 이거 하고 아까 각운동량은 양자되어 있다 NH바 그래서 이걸 연립해서 풀어보면은 계속해서 원운동 할 수 있는 반지름이 제일 작은 반지름이 0.0529 나노미터 뭐 다른 말로는 52.9 피코메터 또는 0.529 옴스트롬
참 옹스트롬은 참 옛날 단위인데, 그래서 이게 제일 작은 반지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작은 반지름으로 얘가 이렇게 돌 수 있고, 그 다음은 그 제일 작은 반지름에 2의 제곱 4배, 그 다음은 3의 제곱 9배 등등등등, 이런 원궤도는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반지름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원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작은 반지름은 이제 보어 반지름이라고 그러는데, 보어 반지름 A0, A0, 보어 반지름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은, 에너지가 이제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데 간격이 일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하고 전기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제일 작은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닥 상태라고 그러고, 그 다음 이제 이게 바닥 상태, 얘네는 이제 들뜬 상태인데, 뭐 첫 번째 들뜬 상태, 뭐 두 번째 들뜬 상태 등등등등. 무한히 들뜬 상태는 이제 에너지가 0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들뜬 상태는 바닥 상태 에너지의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 두 번째 들뜬 상태는 3의 제곱분의 1, 9분의 1. 무한히 들뜬 상태는 0. 음수죠, 음수. 그래서 이제 음수라는 말은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나누기 n제곱 이렇게 주어진다. 거듭말하지만 이 마이너스 부호는 전자가 원자에 속박된 상태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 계산해 보면은 이런 결과, 그러니까 가능한 원운동 반지름은 n의 정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리고 에너지는 정수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결과가 얻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너지를 알면은 이걸로부터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 두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이제 광자의 에너지와 같다. 광자의 에너지는 람다분의 hc로 쓸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제 에너지를 공식을 이제 대입을 해주고, 그러면은 람다분의 1은 상수 복잡하죠. 그래서 그걸 R로 쓰고 이걸 리드베리 상수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 자꾸 정수 하는데 그 정수를 이제 양자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 상태의 양자수의 제곱분의 1 빼기 나중 상태의 양자수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리드베리 상수, 여기서 만일에 처음하고 나중하고 거꾸로 쓴 것 같은데, 처음하고 나중하고 거꾸로 쓴데, 이게 처음하고 나중보다는, 그러니까 NI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 얘 양자수, NF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양자수,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의 양자수가 1이라 하자. 다시 말해서 바닥 상태. 그럼 이제 이 공식이 얻어지죠. 근데 이거는 자외선 영역이고요. 얘는 라이만 계열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낮은 양자 상태가 에너지 상태가 첫 번째 들뜬 상태, 그러니까 2라고 하면은, 양자수가 2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 공식이 얻어지고, 가시광선이고 이걸 발머 계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죠. 그래서 얘가 제일 유명해요. 발머 계열이. 탈모 아니고 발모. 발머 계열. 그 다음에 이제 양자수가 3인,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들뜬 상태로 이제 가는 건데, 공식은 이렇고, 이건 적외선, 이걸 파시엔 계열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4면은 브라켓 계열, 뭐 5면은 뭐 푼트 계열,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보호의 그 원자 모형, 양자 조건은 참 빈틈투성인데, 참 어떻게 저렇게 선 스펙트럼은 잘 설명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주 운빨로, 솔직히 말해서 운빨이죠, 운빨. 운빨로 잘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만일에 수소원자가 아니면 어쩔, 안 맞아요. 그래서 수소원자는 전자가 한 개지만은 전자가 더욱더 많은 원자들에 대해서는 막 그 예를 들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수소원자처럼 이렇게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데, 근데 여기다가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가해주면은 얘가 뭐 3개, 뭐 얘는 그대로인데 얘는 뭐 5개, 뭐 이런 식으로 막 갈라져요. 그래서 그 전기장 또는 자기장을 가해주면은 막 이런 식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전기장에 의해서 선 스펙트럼이 분리되는 슈타크 효과, 자기장에 의해서 선 스펙트럼이 분리되는 제만 효과, 요런 거는 설명을 못해요. 뭐 보호 원자 모형 원래 가정부터가 너무 허술했기 때문에 뭐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뭐 비록 운빨이지만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물리학 그게 그 초창기에 그래도 일정한 성과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 예제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n은 양자수가 2에서 1로 이제 천위할 때, 뭐 전위 뭐 할 때, 방출되는 광자의 파장과 진동수를 구하시오. 그만 알고. 파장의 역수는 리드베리 상수, 에너지가 낮은 그 상태의 양자수,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양자수. 그래서 지금 1 바닥 상태로 간 거고, 처음은 이제 n이 2 첫 번째 들뜬 상태.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4분의 3R. 근데 여기까지 하고 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파장의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역수를 취하면 파장은 3R분의 4가 돼요. 그럼 이제 리드베리 상수가 1.16 곱하기 10의 7승.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1.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미터.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 나누니까 10의 2승을 앞에 곱해주면 121 나노미터 이렇게 되고요. 진동수는 자, 파동의 속력 V는 람다 F니까 지금은 B, C는 람다 F. 그러면 F는 람다분의 C. 그래서 3점 빵빵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를 1.21 곱하기 10-7승 미터로 나눠주면 진동수는 2.48 곱하기 10의 15승 헤르츠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냐, 자외선 영역이에요. 자, 다음 질문 B. 이번엔 5에서 1로 떨어진대요. 그러면은 리드베리 상수 1의 제곱분의 1 빼기 5의 제곱분의 1.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25분의 24 또는 뭐 그냥 계산하면은 0.960R. 그럼 R은 0.960R의 역수. 근데 R이 리드베리 상수가 1.10 곱하기 7승이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947 나노미터가 얻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5일 때 반지름이 얼마냐? 공간이 없으니까 지우면서 자, 그러면은 제일 작은 반지름이 보호 반지름이라고 했죠? 그거에 n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지금 n이 5니까 그 보호 반지름이 0.0529 나노미터. 그러면은 1.32 나노미터 간단히 주어져요. 자, 그때 이제 1.32 나노미터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속력은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 전기력 K R제곱분의 E제곱이 90 역할을 한다. M R분의 V제곱. 그럼 R 하나 지어지고 그래서 V는 루트 K E제곱 나누기 MR. 자, 그러면 K가 쿨롱 상수가 8.99 곱하기 10의 9승. 전자의 전화량이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그거의 최고. 전자의 질량이 9.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kg. 반지름은 1.32 나노미터. 그러니까 1.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그래서 속도 계산해 보면은 4.37 곱하기 10의 5승 미터 퍼 세컨드. 양자수가 5니까 그래도 상당히 그 핵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속력이 좀 느려진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예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호의 수소 운전 모형 연습하는 예제였어요.